자, 두 번째 명나라. 여러분들 안녕. 자, 두 번째 명의 경제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교류까지. 자, 그러면 명대에는 경제가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요거는 밑줄 그을 필요가 없겠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자, 이모작이 확대가 되었고요. 같은 땅에 두 번, 세 번 농사 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추, 담배, 감자, 옥수수, 고구마와 같은 새로운 작물도 들어왔다. 그리고 공업도 크게 발전하여, 우와, 면직물 공장, 그 다음에 도자기 공장 등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도 발달하면서 큰 상인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층도 생겨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 때의 주류 계층은 누구냐? 우리 송나라 때는 사대부였죠. 자, 근데 명나라 때는 여기는 신사층입니다. 신사층. 자, 여기 신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네는 학생, 과거 합격자, 관직 경험자 등, 자, 유교적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자 지주였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거나, 자,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를 굉장히 힘썼다. 자, 어느 정도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돈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신사층입니다. 그냥 젠틀맨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자, 그리고 우리 송나라 때 성리학 기억하죠? 성리학 기억합니까 이거? 자, 그런데 요게 너무 이론과 형식에 치우쳤다고 비판을 하죠. 우주의 원리, 인간의 심성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너무 어려운 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올바른 지식과 행동의 일치, 지행 합일이죠. 이거를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키워드가 신사 나오고 양명학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되어 서민문학, 자, 꾸준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원, 명까지 계속 서민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때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강조하고 있던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같은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 그 다음에 명은, 자, 대외교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해상무역을 제한하는, 자, 해금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너네 멋대로 막 해상무역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해외 교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16세기 후반에 민간 무역을 이제서야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서양 상인들의 왕래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서양 상인들과 함께 어떤 팀이 들어오냐? 유럽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 뭡니까? 이제 종교를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선교사들은 크리스트교 선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청문학, 역법,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중국에 소개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사 중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트교 소개하였고요. 근데 이제 고녀만국 전도란 걸 만들게 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녀만국 전도인데 이게 중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어떻게? 원래는 중국에서 만든 세계전도인데 원래는 세계의 중심은 누구다? 중국이다. 중국 중심. 요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런데 마테오 레치의 이 고녀만국 전도가 딱 나와 봤더니, 아, 중국도 그냥 세계의 일부분이구나.
중국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이거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그런 중국인의 세계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 이거 지도 보시면 우리 지금이랑 비슷하잖아. 여기 아프리카 있고 유럽 있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럼 중국은 그냥 꼴랑 이거예요.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일부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다. 세계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세계는 너무 넓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 자, 유럽의 상인들이 중국에 물품을 수입하고, 자, 이제부터 이제 중국에 어떤 게 들어오게 되냐면, 은이 들어오게 됩니다. silver. 자, 은으로 지불하면서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명나라 때에는 은이 널리 사용되었고, 여러 세금을, 자, 단순화시킵니다. 토지세, 땅에 대한 세금이죠. 인두세, 자, 사람에 대한 세금이죠. 요거 두 개로 단순하여 은으로 내게 하는 1조 편법을 시행하게 된다. 오케이. 키워드, 이런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밑에 것도 보시면, 자, 16세기 유럽인이 정복한 아메리카에서 은광이 개발. 우리 1학기 때 신학로 개척 배웠죠. 그리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가서 어떤 짓 했는지 배웠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쪽에서 은광이 개발돼서 막대한 은이 생산된 거죠. 자, 일본에서도 은광이 개발되고, 자, 그런데 이때 유럽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중국의 차비단 도자기, 요런 거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식이죠.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결제대금 은으로 지불하니까 그 결과 세계 은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은이 이렇게 중국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명나라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안녕.